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이제 전 총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윤 총장의 면직안을 제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만에 사표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윤석열 전 총장 이슈가 넘어간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양쪽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해석들은 각각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어떤 논란이 계속해서 정치권에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하고 그리고 민정수석 사표까지 함께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조기에 이 부분을 이제 일단락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보선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국한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윤석열의 어떤 전 총장의 문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재보선의 어떤 성격이 조금 더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옮아갈 공산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지지율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도 재보선 전까지는 사실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좀 몸조심을 하지 않을까. 본인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뭐 어떤 진영 간의 결집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는 효과를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뭐 주말 끼고 언론사들 간의 이제 여론조사들도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 결과도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벌써부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크게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정권 견제론의 논리와 어떤 마음의 그런 심적 정글을 갖다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윤 총장 이야기했던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검수 완박이면 검찰 완수권 아니면 박탈하면 부패 완판이다는, 부패 완전히 판치게 될 거라는 논리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임명 이후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어찌됐건 내조직으로 뭐 애를 써왔다는 게 다 국민들이 봐온 마당에 적어도 뭐 윤 총장이 자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못 견뎌서 적어도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부분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권 견제 흐름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뭐 그래서일까요? 야권에서는 이제 벌써부터 윤 전 총장을 야권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도 있고요. 지금 이 야권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정확한 것은 어제 선언으로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의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 텐데 하면 여권 후보는 아니다. 야당 소속임을 분명히 밝힌 거죠. 다만 그럼 국민의힘으로 직접 올 거냐 아니면 뭐 이른바 제3지대를 선택할 거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심을 탐방하면서 지방 순회 강연도 하고 27년 동안 그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 몸에 녹인 것을 묻어 있는 것을 좀 터는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너무 섣부르게 우리 당으로 와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모양새는 정치로 옳지 않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당에서 권유하고 윤 총장도 전 총장도 고민 끝에 정치를 정당을 선택하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3의 지대 이런 건 사실 호사가들이 하는 소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사의 표명한 이후에 뭐 아무런 추가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 이름께나 있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을 다 한마디씩 거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응원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야권의 대권 주자로
이미 공고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정치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군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야권 지도자들도 뭐 여권 지도자들도 비판을 하거나 예. 지지를 하거나 뭐 이런 양분을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윤 총장이 나갈 때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이거는 사실은 대권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권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권 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에서 야당의 어떤 후보군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야당이 모셔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만나겠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 사람이 됐다. 기대치를 굉장히 한껏 높여놓은 거죠. 예.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쉽게 국민의힘당에 얹혀갈 공산, 생각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보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가 야권발 정계 개편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본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되고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네. 안철수, 윤석열의 어떤 그런 제3지대의 힘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신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힘에 얹혀서 이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고민해 보겠죠. 그야말로 동상이몽이겠군요. 이게 지금 대선이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물론 아직 뭐 정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대권을 염두에 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윤 전 총장의 사퇴 시점이 너무 이르다.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만일 제가 윤 총장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적어도 지난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를 할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진짜 임기를 마치고 굉장히 화려하게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결정적인 게 아시는 대로 뭐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만약 검찰총장이었더라도 못 견디는 거고 어쨌든 뭐 저항을 하는 건데 그리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아마 타이밍을 볼 때는 7월 달에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은 또 불가능한 거죠. 사실 정치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치적으로만 따진다면 타이밍 선택은 잘했다. 그리고 결단을 잘 내렸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행동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예. 언제 언제 대선 뭐 마음먹을까 하는 건 내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올해 정도 아마 적어도 2월 달 정도 아닌가 지난달 정도 아닌가 그런 저는 추린을 하는데 그 대목 하나가 바로 이 나오는 어제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출마 금지법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는 퇴직한 후 1년이 넘어야 예. 뭐 선거에 출마할 수도 하는 규정 이걸 여당의 지금 의석 형태로 봐서는 바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만약에 저쪽에 윤 총장의 쪽이라면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많이 갖고 국민들하고 호흡을 함께하면서 정말 자기가 준비를 돼 있는 건지 정치할 마음의 자세가 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 윤석열 총장의 그 사의 표명의 결정적인 이유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중수청을 관련된 법안이 지금 발의되거나 지금 뭐 이게 급속도로 추진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수청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 표명을 계기로 굉장히 시선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는지,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그 속도 조절을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소 수사권 분리잖아요. 이제 중수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사퇴를 했고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걸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단어를 쓰죠. 검수완박, 부패완판.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뭐 좀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이 부패완판이라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조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민주당 쪽에서 예. 꺼내들었던 말이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렇게 네. 검찰의 수사권이 이제 박탈당하면 완전히 부패된 사회가 갈 것이다. 예.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은 우리 경찰이라든가 뭐 중수처의 어떤 수사 기능이라든가 이거 전혀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호도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전제한다 그러면 검찰이 존재했을 땐 부패가 있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정권들을 보면 말기적으로 항상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완전히 법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정세균 총리는 분명히 이것은 좀 준비가 더 돼야 된다. 예.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고 사실 여기 논쟁에 오히려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들어가서 왜 6대 수사권을 검찰이 유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입법부 의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명분으로 나는 사퇴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퇴해서 본인은 나갔지만 그 상황 검찰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오히려 위기 상황에 놓고 갔다.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좀 남아서 사실은 더 좀 뭐 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어떤 지적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일부 초선 의원들 몇 명에서 이렇게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민주당 지도부도 그 TF에서 결정하면 당론을 만들겠다 하면서 제어를 못하고 오히려 좀 조장한다 그럴까요? 방치하고 있다고요. 박범계 장관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에 앞서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대통령도 유영민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은 속도 조절에 취지가 있었는데 그 후로 말씀이 없어서 이런 거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볼 때는 이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구나. 이건 내가 아무리 직을 걸어도 안 되는구나. 몇 번이나 걸겠다는 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는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저는 그러려면 또 이게 기소권 다 좋은데 온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 구호로 외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런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수사하고 다 봤으면 구속할 때 잠깐 언론에 아주 큰 범죄인 구속되면 뭐 스팟라이트 터지고 하다가 1년 정도 재판을 끌잖아요. 재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명 변호인들 높으면서 변호인 사가지고 뭐 절차가 어떠니 증거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빠져나오는 게 일방적인 관행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체계인데. 수사 단계보다 그러니까 수사와- 저 조명을 많이 못 봤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으로 수사와 들어갈수록. 기소의 질을 이렇게 무 썰듯이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가 가능하냐라는 대목에서도 생각해 보면 또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오히려 예. 이렇게 되면 국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전쟁터는 검사들끼리 한 말이 진짜 전쟁터는 법정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청와대 움직임도 좀 짚어보면요.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뭐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윤 전 총장의 사의 수용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고 바로 임명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고 인선까지 이뤄진 건데 앞으로 청와대는 어떤 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그 청와대는 이 부분을 조기에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지금 입법부가 어떤 권한에 의해서 입법안을 내고 이런 것을 검찰총장 즉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사퇴하는 장면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퇴를 바로 이제 처리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민정수석의 사표가 처리되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다른 궤로 추진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왔을 때 일이 되게 하려면 빨리 조기에 사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현수 수석의 어떤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예.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이제 후임자를 물색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검찰총장의 사퇴와 맞물려서 한꺼번에 이제 인사 처리가 됐다.
그런 거 보면은 청와대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가 됐다는 것은 오히려 조기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재보궐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이 정말 민감할 대로 민감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변창훈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이 국토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야당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국정조사 제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 등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오지 무턱대고 지금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이슈다라는 거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땅 투기 쏟아지는 제보들이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 게다가 공무원들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흉흉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장관 오늘 불러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을 했고요.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앞서서 보신 것처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정말 이게 국민의 딱 심정을 건드리는 중요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이게 공정성이고 뭐고 다음 이게 이 공사 LH가 원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기관이죠. 우리말로 공기관이에요, 공기관. 그러면 준공무원 수준인데 정보도 많이 알고 이 택지도 개발하고 주택 용지도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사전에 정보 알고 와서 땅 샀다는데 안 놀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놀란 건 첫째는 LH 안에 이렇게 사전에 이런 걸 제가 감사실이나 이런 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이 굉장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자체 감사라든지 정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가장 놀랍고 두 번째는 나온 이후에 변창흠 장관의 말씀인지 몰라도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니다. 샀는데 우연히 네. 신도시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칠게 말하면 좀 상의실을 아직도 덜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표현하고 싶고. 그럼 이 부분은 여당 대표께서 장관으로서 군기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잖아요. 그럼 감사원이 나서는 게 맞고 지금까지도 보면 신도시에 무슨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하면 보통 검찰이 했다, 검찰. 합동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국토부가 뒤에 좀 실무적으로 받침이 되고 국세청도 나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국토부가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 겁니다. 일단은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 변 장관이 어쨌든 LH 수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각에서는 좀 동의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2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일벌백계, 발본 세권 네.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썼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변창흠 장관 불러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책임 의식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리의 또 마찬가지 어떤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큰 영역이 바로 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토지의 어떤 토지 활용의 어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LH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갖고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은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실질적인 어떤 뭐 환수라든가 이익의 환수 이런 것까지 같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실 해야만 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일탈인지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지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총리실이 주도가 돼서 지금 뭐 국토부 그다음에 LH 한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뭐 대권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지간히 처리해서는 사실 국민들 불만이 가라앉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감사원은 당연히 감사를 할 겁니다. 검찰대로 고소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방면으로 사실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흠결이 있는 것을 묻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보면 사장 시절에 이게 대부분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 수준이나 저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게 보면 이 수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이거는 이 조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걸 해온 게 아니라 의심이 들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돈을 모아서 사서 지분을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무를 심는 거는 우리 시골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보상받을 때 지상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 그루당 얼마 이런 게 나온다고 이 정도는 보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했다는 거. 이 조직이 굉장히 볼 때는 느슨해져 있었고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시 사장이든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 LH 땅 투기 의혹은 확실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비단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적인 그런 의혹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얘기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묻혔다. 어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요.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화 놓고 이제 기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안철수 대표 빨리 만나서 좀 화학적으로 결합부터 하고 서로 간에 좀 신뢰를 쌓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100%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또 기싸움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될 거라고 해요. 왜? 단일화 안 하면 단일화가 안 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지고 그 책임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 지든지 하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다. 그래서 단일화는 될 거다. 되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게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첫째 문항. 단일화는 여론조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금태섭 간에 그 단일화도 여론조사를 했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외에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의 문항,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런 당 이름을 넣을 거냐 말 것이냐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뭐 경쟁력 조사냐, 뭐 다른 조사냐, 적합도 조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단일화의 협상의 주체가 후보 대 후보냐, 당 대 당이냐 이런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적어도 15일 정도 돼야 겨우 가닥이 잡힐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지금 방금 속보가 저희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전 직원도 포함을 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변창흠 장관에게는 LH 의혹 조사에 대해서 비상한 결의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당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만큼 위기의식이 큰 거죠. 예. 저희 지금 재보궐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경쟁,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향점을 보면 중도성이 강한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 지형을 갖고서 어떻게 누가 이기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안 대표가 상당히 긴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저께 나경원 후보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는 굉장한 이변인데 10% 가산점 감안한다
그러면 큰 폭의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이제 덮였는데 이 장면을 보고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해진다. 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문항이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이 안 대표는 TV 토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TV 토론 몇 번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주제로 할 거냐, 뭐 등등의 것들을 굉장히 과정이 험난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단일화가 되느냐,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애로 이렇게 단일화가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면서 본선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재보궐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